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국회 과방위에서는 KBS 사장 후보자인 박장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 과방위원장이신 최민희 의원님을 전화로 연결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최민희입니다. 네. 남양주시가 파도수동 호평평내 국회의원 최민희입니다. 네. 어제 그리고 오늘 이틀간 그 인사청문회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오늘 많은 언론들이 사실상 파우치와 관련된 얘기가 핵심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위원장님 개인적으로는 어제 청문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제는 박장범 후보자가 오직 김건희 씨에게만 그 풍향계를 맞추고 있다. 네, 그리고 파우치 사장이 맞다. 그것을 확인한 청문회였습니다. 예, 일단 이게 기수 파괴라는 지적, 네, 그리고 나이가 너무 젊다는 지적, 네. 경영 능력이 없다는 지적이 여당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당도 사실상 이게 파격적인 인사다. 그래서 논란이 된다. 이런 요지의 얘기를 하더군요. 네. 예. 야당이 아니라 여당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그러면 네. 대체로 그 인준에 대해서 여당도 부정적인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네. 저는 의아스러울 정도로 김건희 씨가 뭐길래 김건희 얘기만 나오면 저렇게 그냥 방탄 모드로 들어갈까? 이런 의심이 들 만큼 일사불란합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박장범 후보자 개인에 대해서는 여당 쪽은, 국민의힘 쪽은 아무래도 뭐 나이라든가 보수적인 질서에 민감한 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력이나 뭐 경험이나 등등을 고려할 때 파격 인사다. 예,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딱 거기까지입니다. 어느 대목에서 그렇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방탄 모드다라는 것이 읽혀지셨습니까? 예를 들면 파우치를 끝까지 고집했습니다. 파우치를. 예. 왜냐하면 그게 정식 명칭이 레이디 디올 무슨 체인지 파우치인가 뭐 그런 거예요. 레이디 디올 체인지 파우치요. 뭐 그 시가 그 부분은 어쨌든 그 명칭이면 핵심은 디올 파우치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파우치라는 말을 쓰더라도 그리고 그게 디올 들어가 보면 핸드백 그 분류에 있는 파우치예요. 예. 그러니까 디올 파우치, 300만 원 파우치, 명품 파우치. 예. 그렇게 파우치를 쓰려고 하면 그렇게 써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끝까지 파우치가 맞다고 고집하는 걸 보고 저희가 이건 김건희 방탄용, 김건희 옹호용 으로 됐구나 이런 생각을 확신하게 됐고요. 네. 그런데 어제 하나 그 최재형 목사가 이름은 얘기 안 했지만 파우치를 놓고 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박장범이 그 대담에서. 그런데 저희가 그 영상을 틀었습니다. 김건희 씨가 최재형 목사로부터 받는 영상. 그래서 이게 놓고 간 거냐 물었더니 화면 보니까 그거는 아니다 받은 거다 이렇게 수긍하더군요. 박장범 앵커도 이거 화면을 직접 보니까 이것은 놓고 간 게 아니라 받은 거다. 네, 그 부분은 시인하더라. 시인했습니다. 그 말씀 주신 대로 어제 보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박장범 앵커는 이 파우치라는 것은 팩트고 상품명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말씀 주신 대로 최재형 목사가 명품백을 놓고 갔다. 이것은 그 명품백 사건 자체에 대한 의미를 좀 축소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비판들이 좀 나왔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후보자 스스로 사과하거나 뭐 받아들이거나 이런 태도는 좀 보였습니까? 그 후보자도 그 뭐 예를 들면 어제 우리가 한 게 KBS 사장 청문회지 방송사 사장 청문회라고 누구도 쓰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지적들 뭐 그리고 적어도 300만 원 파우치라고 썼어야 한다 너는 이런 지적 그리고 김건희와의 친밀도 때문에 우리 김건희 우리 어쩌고 이런 단어 쓴 거 아니냐는 지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을 넘어가면 임명이 거부될 테니까
네. 네, 그 한마디, 지금 청문회 단어 한마디에 가장 민감한 사람은 김건희 씨가 아닐까 합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김건희라는 표현을 박장범 후보자가 썼습니까? 네, 우리라는 표현을 예.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 앞에 쓴 것으로. 아. 예, 어제 기억이 나네요. 우리 땐 우리 땐. 아, 그렇군요. 예. 네. 그 관련해서 이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후보자가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의 제작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데스크 기능을 강화해서 정확성, 공정성, 신뢰성, 중립성을 훼손할 경우에는 엄격하게 문책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네. KBS 구성원들은 이 자체가 심층 보도를 위축할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박장범 후보자가 어제 청문회에서 주장한 이 중립성을 훼손할 경우에 엄격하게 문책하겠다라는 수위는 어떤 맥락의 발언으로 보는 게 좋겠다고 보십니까? 이분은 미션이 명확해요. 이걸 전체를 보시면 네, 미션이 제가 그렇게 물어요. 왜 사장 하려고 했냐? 예. 그랬더니 요지가 박장범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예? 박장범보다? 아니 박민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예. 그리고 내가 KBS 내부 사람이라 더 잘한다. 이런 요지였어요. 예. 네, 그러면 그러니까 뭘 더 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더 잘한다는 예, 그러니까 건가요? 더 박민이 내부를 잘 모르고 들어와 보니 내부에 휘둘린 측면이 있어서 김건희나 윤석열 대통령 뜻대로 KBS를 완벽하게 장악해서 친윤 방송을 잘 해주지 않았다. 전 이런 것으로 다들 이해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 후보자 얘기하는 게 김건희나 윤석열 워딩과 비슷합니다. A를 말하면서 B를 얘기하고 이런 거요. 예,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지만 중립성을 훼손하고 운발하겠다. 이게 한 사람 입에서 동시에 나올 말이 아니잖아요. 제작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 중립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사장이 왜 합니까? 그거는 보도국이나 그 담당 데스크들이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데스크도 아니죠. 이 보도가 중립성이다 못하는 시청자 판단 몫이고 예, 그 기자나 PD들의 방송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 그게 자율성의 핵심인데요. 보장 안 하겠다는 말이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겸허히 수용하는데 반성은 안 하겠다. 이런 말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겸허히 수용하는데 반성은 안 한다. 네, 그런 식입니다. 말이. 근데 이 말은 꼭 대통령이 하는 워딩과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부부싸움. 대통령이 지난 기자회견에서 부부싸움 많이 하겠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 부부싸움이란 말의 원조도 박장범이잖아요. 지난 대담 때 부부싸움 좀 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그런 게 아마 윤석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윤 대통령 마음에 그게 들었다. 김건희 마음에. 예. 왜냐하면 이 중요한 구조적인 문제를 김건희가 국정 개입했다. 김건희가 공천 개입했다. 김건희가 명태균과 어떻게 했다. 뭐 나 깜빵가요? 라고 누구에게 물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럼 이런 것을 사소한 일로 만드는 그게 부부싸움 좀 하겠습니다거든요. 그게 트릭이에요. 트릭이다. 그 트릭에 능한 뇌구조를 가진 분들이 유유상종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 중요한 포인트는 어제 이훈기 의원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박장범 앵커가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 사회 2부장을 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보도를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다 이 국정농단의 사실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보도를 했었는데 당시에 또 끊임없이 논란, 공방 이렇게 물타기로 하면서 실제로 보도를 적극적으로 못하게 막았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저희도 자료 준비했었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고 심지어 어떤 것은 특종을 SBS에 뺏겼죠. 그래서 해당 기자에게 사과하라고까지 이훈기 의원이 얘기했고 그 부분은 미안하게 생각한다든가 뭐 어쨌든 그 이훈기 의원 질의에 동조하는 답변을 했죠. 그 다른 거 다 떠나서 지금 사실은 그 국정농단 의혹이 점점 일파만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공영방송인 KBS가 사실은 이 사건의 진실 보도를 하는데 굉장히 큰 축을 담당해야 하는데 박장범 앵커가
KBS 사장이 되면 앞서 말씀드린 파우치 대로 보도하겠죠. 파우치식 보도. 파우치 보도를 한다. 파우치식 보도. 예, 파우치식 보도를. 파우치의 핵심은 예. 이게 어느 나라 영부인이 여당 의원의 표현대로 간첩일지도 모르는 자와 만나서 디올백 받고 양주 받고 고급 화장품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소위 청탁성 대화가 오갔다고 최재형 목사가 주장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네. 그런데 이것을 파우치로 보도함으로써 김건희 방탄을 세게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사장 물망에 사장이 되고 있는 중이라고 다들 보고 있잖아요. 네. 요 기조대로 보도할 것이다. 적극적 김건희 방탄을 네. 교묘하게 헷갈리게 할 것이다. KBS가. 예. 그래서 KBS 시청률이요. 예. 일요일 기준으로 네. 지난 일요일 기준으로 MBC에 확 떨어졌어요. 어느 네. 정도나 떨어졌습니까? 한 1.1% 정도 더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지난주 주간으로는 둘이 그 평균 시청률이 비슷하더라고요. 넬슨 기준으로. 네. 그런데 확 떨어졌어요. 일요일 날. 그 이유가 뭘까? 저는 이 박장범 파우치 사장 논란도 한몫했다고 보고 네. KBS가 계속 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상을 보도하는데 게을르기 때문에 더 떨어질 것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주요 관전 포인트를 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오늘은 예. 어제 저희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예. 박장범 후보자가 답한 부분이 있어요. 네. 이것을 증인과 참고인을 통해서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예. 예, 그리고 어제 제가 예. 박장범 후보자가 6월 14일 날 새벽 5시 44분인가에 예. 금남리 최은순 요양원 차로 1분 거리에서 과속 걸렸어요. 스쿨존에서. 최은순 요양원 앞에서 1분 스쿨존 거리 예. 지점에서 예. 스쿨존에서. 예. 이분이 스쿨존에서 4번이나 과속을 했는데 예.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를 왜 가? 아내가 그 시간에 예. 아내가 골프 모임에서 골프를 쳤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궁금하죠. 네. 그 시간에 어느 골프장에서 누구와 새벽 5시 44분에요? 예, 아내가 골프를 쳤나. 그래서 이거를 추가로 좀 취재해 볼 생각입니다. 이거 좀 예. 취재하면 안 되나요, 기자님들? 예, 취재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찌됐든 뭐 새벽 5시 44분에도 골프는 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최은순 여사의 요양원 앞 1분 거리 지점 스쿨존에서 걸립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내가 운전한 거지 본인이 운전한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예, 것이죠.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그거 뭐 어느 골프장에서 아내가 뭐 골프 쳤는지 누구랑 쳤는지 궁금하다고 제가 얘기를 해서 더 파보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예. 그 아내가 학교의 계약직 교사예요. 그런데 계약직 교사가 금요일에 수업이 없으면 안 나간다는 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네. 그 학교 선생님이 새벽 5시 44분에 그 지역은 그 동네는 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은 서울이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금남리는 예. 남양주 중에서도 예. 더 속으로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지점이어서요. 네. 저희가 조금 파보겠습니다. 미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네. 충분히 취재할 만하잖아요. 그러네요. 저희 기자로서의 촉은. 네, 그렇습니다. 이거 나 취재한다. 그러니까 네, 한번 그런 일도 취재를 있었고 네. 노정면 의원이 주식 거래를 네. 근무 중에 하지 않았냐. 예. 네, 그런 질의를 했고요. 처음에 안 했다고 답하다가 나중에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말 바꾸기에 대가고요. 완전 통째로 날조한 답변도 있습니다. 어떤 게 날조된 답변이 있었습니까? 지난 대담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여당에서 그 디올백 그 파우치 사건을 공작이라고 하는데 뭐 어떠냐 이 질문 뒤에 자기가 본인이 야당의 시각에서 야당이 사과하라고 하는데 사과할 의향이 있냐를 물었다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게 방송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종의 그 불리한 대목을 편집한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불리한 대목이라기보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가 싫어하는 걸
교감에 의해서 잘라낸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녹화분을 내놓으라 그랬더니 예. 제작 자율성 침해라면 끝까지 안 내놔요.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교감 속에서 요거 빼주세요 하는 대목을 뺀 거 아니냐. 그리고 사흘간 편집해서 그 신년 대담을 그 보도한 거 아니냐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 본인이 없는 말을 생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국회에 나와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담 녹화분에 있었을 것이다. 사전 녹화분에는. 네. 이렇게 봤고 그걸 왜 뺐냐. 이게 궁금했는데 끝까지 녹화분을 안 내는 걸 보니 의심이 더 짙어졌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또 어제에 이어서 계속 그 주말부터 화제가 되는 의원님 발언이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이후에 당내 비명계 움직임이 활발해진다. 그러면 저 그런 말 안 했는데요. 활발해진다는 말 아니 그게 아니라 움직이면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맥락의 말씀이셨을까요? 이건 너무 말이 세긴 했죠. 그건 인정해요. 예, 말이 세긴 했다. 너무 셌는데 그런데 핵심은 정치 검찰과 손잡고 당을 흔드는 세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 정치검찰과 싸우는 단일 대우를 형성하지 않고 내부 권력 투쟁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다 그렇게 알아들었던데. 이게 평범하고 당연한 말을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이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런 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이제 조중동이나 뭐 보수 쪽에서는 이걸로 뭐 당 분열용으로 거꾸로 쓰려고 하겠죠. 뭐 근데 어쨌든 말이 센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취지는 지금은 단결하여 정치 검찰과 맞서서 민주당 대표를 적극적으로 지켜야 되는 시기다. 내부 분열은 안 된다. 이게 제 본 뜻이고요. 그거를 좀 세게 표현해서 세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인정합니다. 의원님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김부겸 전 총리가 비명계 낙선 원외 모임 초일회 하고 다음 달 1일에 그 모임을 갖는다. 뭐 이게 사실상 뭐 민주당의 비명계 움직임이다. 이런 이제 보수 언론 보도.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보수 언론의 분열책이고요. 송년회 하는 걸 텐데 12월 1일이면. 그래서 저는 김부겸 전 총리가 보수 언론에 놀아날 분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어쨌든 보수 언론들이 끊임없이 민주당의 분열을 꾀하는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분위기는 뭐 이렇게 그런 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요, 그 당 밖에서 그렇게 하는 거 별 의미 없습니다. 당내에 국회의원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지역위원장님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원들이 똘똘 뭉쳐있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피선거권이 박탈돼 본 사람이잖아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징역형을 받은 건 이재명 대표가 유일합니다. 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 경우도 보도 제대로 해야 돼요. 허위사실 유포만이 아니라 다른 건이 같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예를 들면 그게 뭐 무리하다고 누가 판단해도 그냥 한 70만 원, 80만 원 때리고 말 수준이지. 이걸 징역형을 때리는 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이고, 그리고 이 판결 때문에 당내가 흔들리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언론이 뭐 그런 보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한동훈 제가 거기 얘도 얘기했어요. 언론이 이렇게 벌써부터 분열을 획책한다고. 그거 또 경고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그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이후에 25일에 있을 그 위중교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정 구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그게 단순한 바람인지 사전 교감이 있고 장악한 결과인지에 따라 다를 텐데 위중교사 사건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것도 정말 이상한 기소이거든요. 그래서
뭐 한동훈 대표는 신뢰도가 팍 떨어졌습니다. 특검 제3자 특검 받으라 그래서 민주당이 다 받았어요. 예, 사실상 다 받았는데 또 안 한다 그러고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비판하고 요구하다가 윤석열 비판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이라든지 당원 게시판에 심지어 자녀 이름으로도 막 그 윤석열 비판이 올라와서 네. 지금 유일임인가?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거든요. 민원사주 유일임하고 왜 이렇게 똑같지? 아, 그 당원 게시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당원 예, 게시판에 그 비난 글 사주인가 아닌가. 아, 그 한동훈 대표 됐나 안 됐나. 한동훈 대표 가족들 이름으로 그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윤 대통령 내외에 대한 비난 글에 대해서 누구냐 이게 더 그 중요한 문제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죠? 중요하죠. 그게 저기 완전 여론 조작이며 그 만약에 막 그 도배글을 했다면 이건 국민의힘 업무방해 아닙니까? 이게 민주당에서 벌어지면 또 뭐 이거 검찰이 개입해서 당을 쑥대밭 만들었을 사건 아닙니까? 네, 의원님 하나만 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는 그 주말마다 있는 그 국민 행동, 그 김건희 특검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집회에 대해서 판사 겁박 시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판사 겁박은 본인들이 하고 있으면서 무슨 민주당이 판사를 겁박할 힘이 있습니까? 간절히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해 주도록 호소하겠죠, 시민들이. 호소와 겁박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 어휘 실력에 대해서 좀 국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 예결인가요? 예결 소위가 있고요. 예결 소위. 제가 그 내용을 좀 살펴봐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기에.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조만간 또 스튜디오에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국회 과방위원장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